넌 여전하구나 꾸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자식의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40년 전의 악연. 지옥 같았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잔인한 한마디. 한 여자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렇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짓밟혔던 과거를 반복할 것인가? 딸의 행복을 위해 또다시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하는가?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 선 한 남자.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한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완벽한 설계. 이제 가장 통쾌하고 잔혹한 복수의 막이 오릅니다. 자신이 뱉은 독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에 박힌 여자. 과연 40년의 악연은 통쾌한 복수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의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서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 속에서 가장 아끼던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단정히 차려입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직 멀었어? 방문을 살며시 연 딸 하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화사한 연보라색 원피스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처럼 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머, 우리 딸 천사 같네. 서은수가 하윤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수만 가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얼굴에 나 지금 떨고 있어요 하고 쓰여 있는 거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선우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래. 하윤이 다가와 서은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재혼 가정이라는 걸 아시면 혹시라도 우리 하윤이 흠잡으실까봐. 서은수가 치마에 주름을 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자꾸 그런 소리 할래? 요즘 세상에 재혼이 뭐 대수라고. 그리고 그런 걸로 우리 결혼 반대할 분들이었으면 나도 선우 씨 안 만났어. 하윤이 오히려 엄마를 다독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서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내음과 고풍스러운 목재 장식이 서은수를 위압적으로 짓눌렀습니다.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방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마치 가시밭길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선우가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윤아, 어머님 어서 오세요. 길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선우의 쾌활한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잠시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윤이 상냥하게 웃으며 선우의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서은수도 뒤따라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은수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우의 옆자리에 앉아 고고하게 찻잔을 들고 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비단 원피스의 광택과 목에서 서늘한 빛을 뿜어내는 큼직한 진주 목걸이. 우아하게 미소 짓는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은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 혹시 서은수 아니니?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방안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서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손끝으로 쏠리는 아찔한 감각과 함께 지옥 같았던 40년 전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여자는 요란하게 손뼉까지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네. 맞아 나야. 나 김유진.
기억 안 나? 오랜만이네, 유진아. 서은수가 겨우 목구멍으로 기어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떨림을 감추려 꽉 쥔 두 손은 하얗게 질려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어머. 두 분 아는 사이셨어요? 하윤이 동그래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유진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주 잘 알지. 우리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잖아. 안 그래, 은수야? 입은 웃고 있었지만 김유진의 눈은 서은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노골적인 우월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을 알아채고는 황급히 서은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는 서은수를 빤히 쳐다보던 김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근데 넌 어떻게 된 게 그동안 동창회에 코빼기도 안 비쳤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혹시 일부러 우리 피한 거야? 그 일 있고 나서? 김유진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가득했습니다. 사정이 좀 있었어. 서은수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정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친구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줘? 하긴 너 졸업식 날에도 아주 난리가 났었지. 너희 아버지가? 김유진이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남편인 김도식이 눈치를 주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여보, 그만 음식 나왔어. 서은수는 김유진의 날카로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며 무너지려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상 위로 끝없이 깔리기 시작하자 김유진이 젓가락을 들며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김유진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은수야, 너 재혼했다고 그랬지? 지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오늘같이 중요한 날 얼굴도 안 비추고. 서은수가 물잔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해외에 일이 있어서. 어머, 해외 대단하네. 그럼 첫 번째 남편이랑은 왜 갈라선 거야? 아, 맞다, 맞다. 동창회에서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맞니? 김유진의 말 한마디에 식탁 위로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선우가 간신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김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사돈 될 사이에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안 그러니, 은수야? 그 바람난 남편이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줬고? 김유진은 서은수의 수수한 정장과 자신의 화려한 원피스를 번갈아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넌 여전하다 꾸밀 줄도 모르고? 그러니 남편이 바람이 나지? 여자가 자고로 가꿀 줄 알아야 남자가 한눈을 안 파는 거야. 안 그래, 여보? 여보, 그만 좀 해. 남편 김도식이 조용히 제지했지만 김유진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뭘 그만해? 맞는 말이잖아. 하윤이 참다 못해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하윤아. 서은수가 딸의 손목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눈빛으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성격은 제 엄마 안 닮았네. 눈 부릅뜨는 게 제 아버지 성깔 닮은 건가? 하윤아, 너 솔직히 말해봐. 어릴 때 어렵게 살았지? 우리 선우랑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김유진이 하윤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렵게 자랐지만 엄마가 부족함 안 느끼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저 잘 컸습니다. 하윤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콩가루 집안 애들은 다 티가 나는 법이야. 어릴 때부터 눈칫밥 먹고 자라서 그런지 애가 눈빛이 아주 독하네. 여보, 음식이나 먹자. 김도식이 불편한 기색으로 아내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왜? 동창 만나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건데. 김유진이 남편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만하자. 우리 아이들 결혼 이야기하러 온 자리잖아. 서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있어? 아니면 아직도 그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살아? 그 순간 서은수의 눈앞에 40년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의 교실 풍경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1983년의 봄, 한일고등학교 2학년 교실은 막 점심시간이 시작되어 시끄러운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햇살이 먼지 쌓인 창틀을 넘어와 교실 바닥을 비쳤지만 18살 서은수의 자리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 구석, 그곳은 서은수의 지정석이었죠. 파랗던 색이 바랜 회색 교복과 실밥이 터져나온 소매 끝은 서은수의 가난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교실은 순식간에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서은수는 애써 태어난 척 책상 서랍 안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역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 얘들아, 저것 좀 봐. 서은수 오늘도 도시락이 없나 봐. 김유진의 목소리는 교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쩜 저렇게 매일 굶을 수가 있지? 집에 쌀이 아예 없나 봐. 김유진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서은수, 너 혹시 거지니? 김유진이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서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니야. 모기만 한 목소리가 서은수의 입에서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왜 맨날 굶어? 어제도 보니까 점심시간에 화장실 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더라. 야, 우리 저거지 가방에 뭐 들었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김유진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은수의 낡은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책상 위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와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달고 다른 교과서 몇 권과 몽당 연필 2자루, 그리고 손때 묻은 지우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너한테서 냄새나. 쉰내. 목욕도 안 하지? 김유진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자 아이들도 모두 따라하며 서은수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서은수는 바닥에 흩어진 학용품을 주워 담았습니다. 수치심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23살의 서은수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던지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성급히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의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젠장, 또 이렇어. 이놈의 화투패는 왜 나한테만. 이 모양이야. 한밤중 현관문이 부서져라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남편 김민준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서은수는 갓 태어난 하윤을 품에 안고 방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보, 제발 아기가 놀라서 깨겠어요. 서은수가 문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내 집에서 소리도 못 질러. 김민준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와 도박장의 담배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돈 내놔. 당장. 오늘 일은 돈 메꿔야 한단 말이야.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윤이 분유 살 돈도 없는데. 서은수가 하윤을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오늘 월급날이잖아. 김민준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은수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아, 이 돈은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시끄러워. 그 순간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민준이 서은수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기 하윤이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제발 그만해요. 아기가 우는 거 안 보여요? 서은수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하윤을 달래며 애원했습니다. 아기, 내년은 아기밖에 몰라. 김민준의 주먹이 인정사정 없이 서은수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날들은 5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하윤이 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만취한 김민준이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 하윤이 엄마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 서은수가 딸을 방으로 밀어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가? 저 계집애도 오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김민준이 하윤을 향해 시뻘건 손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안 돼. 서은수가 본능적으로 하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저게 누굴 닮아서 눈을 저렇게 똑바로 뜨고 쳐다봐. 김민준이 서은수를 밀치고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어. 서은수가 처음으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의 팔을 미친 듯이 물어뜯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내 딸한테 손끝 하나만 대봐. 당신 죽고 나 죽는 거야. 서은수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짓밟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리고 무시하는 건 다 참았어. 하지만 내 딸은 안 돼. 내 딸은 절대 안 된다고. 이 미친 여자가. 김민준이 휘두른 주먹을 서은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딸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서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은수의 처절한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했고 밤에는 야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하윤이 좀 부탁드릴게요. 수업 끝나면 바로 달려올게요. 걱정 말고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해야 우리 하윤이 호강시켜주지. 이웃집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어린 하윤을 무릎에 앉히고 공부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 아빠랑 같이 살아?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6살 하윤이 색연필로 아빠 얼굴을 그리며 물었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아주 멋진 사람이 돼서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서은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정말? 그럼 엄마가 꼭 약속 지킬게. 서은수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폭력의 대물림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하윤이 10살이 되던 해 서은수는 작은 전자부품 회사의 기획팀장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대한그룹의 대표가 직접 회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 팀장, 오늘 발표에 우리 회사 명운이 걸렸어. 알지? 사장이 흥분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서은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수는 수없이 검토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넘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된 오후 3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인상, 그가 바로 대한그룹의 대표 이정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혁입니다. 이정혁의 중저음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은수는 자신을 향하는 그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에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기획팀장 서은수입니다. 서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서은수는 막힘없이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가 아주 인상적이군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겠습니다. 이정혁이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정혁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수많은 납품업체를 다녀봤지만 이런 작은 회사에서 이토록 당찬 기획팀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서 팀장님께서 직접 담당하신 겁니까? 네. 시장 조사부터 사업 계획까지 전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서은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하며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 제가 곧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서은수가 손목시계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에. 아닙니다. 잠깐은 괜찮습니다. 서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혁은 업무 협의를 핑계로 자주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언제나 일 이야기로 시작해 서은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이정혁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서 팀장님은 참 특별한 분 같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과찬이십니다. 서은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혹시 업무 외적인 일로 따로 뵐 수 있겠습니까? 이정혁의 용기 있는 고백에 서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는 이혼한 경험도 있고 아이도 딸린 몸입니다. 그런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정혁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서은수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서은수는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흠으로 보지 않는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은수는 큰 결심을 하고 이정혁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물론 딸 하윤의 손을 꼭 잡고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 양. 이정혁이 하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며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은 낯선 아저씨가 무서워 엄마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고요. 이정혁의 진심 어린 태도에 하윤은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혁은 서은수가 아닌 하윤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서툰 솜씨로 하윤이 좋아하는 김밥을 싸주기도 했습니다. 서은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혁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윤이 불쑥 말했습니다. 하윤아, 아저씨랑 있으면 엄마가 맨날 웃잖아. 나도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딸의 순수한 한마디가 서은수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주말 이정혁은 서은수와 하윤을 고급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서은수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수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정혁이 서은수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은수 씨와 하윤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서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서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정혁은 서은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서은수는 길고 길었던 지옥이 마침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서은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눈앞에서 김유진이 테이블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뭔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서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담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은수가 김유진의 남편 김도식을 바라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벌써? 음식도 다 안 먹었는데. 김유진이 가짜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서요. 서은수가 가방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예전 그대로네. 도망가기는 여전히 1등이야. 김유진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우쭐해했습니다. 모든 걸 중간에 포기하는 게 습관이지. 그러니까 결혼도 실패하고. 하윤이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하윤아, 가자. 서은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은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의 그 모욕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이정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상견례 어땠어? 잘 됐어? 같이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정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서은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정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선우 어머니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럼 좋잖아. 반가웠겠다. 김유진 예전에 제가 말했던 적 있죠? 서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지. 김유진.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도 너무 잘 알지. 이정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늘도 그랬어? 서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이정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앞에서까지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이정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은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김유진이 한 말들, 그 조롱하는 표정들, 하윤이 당황해하던 모습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이정혁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내 가족을 그렇게 모욕했다고? 여보, 진정해요. 하윤이는 선우를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감당해야죠. 서은수가 이정혁을 달래려 했습니다. 감당?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되지. 이정혁이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즉시 김유진과 그 남편에 대해 알아봐. 사생활부터 회사 생활, 아무거나 전부 다.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인 6시 대한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이정혁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심이 뒤섞여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 어젯밤에 내가 지시한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오후 4시 정각, 김 실장이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김유진과 그 남편 김도식에 대한 신상 정보입니다.
핵심만 보고해. 이정혁이 파일을 펼치며 턱짓했습니다. 먼저 김유진의 과거입니다. 학창시절 서은수 사모님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다수의 동창생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수법이 아주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계속해. 현재 상황은 더 가관입니다. 남편 김도식, 현재 같은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7살 김수진입니다. 증거는 호텔 출입 영상,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입니다. 김 실장이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뿌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도식이 젊은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낯 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도식은 현재 5억 원에 달하는 사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 김수진은 현재 임신 석 달입니다. 뭐라고? 이정혁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도식이 아파트까지 얻어주며 살림을 차렸더군요. 물론 김유진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혁이 주먹으로 책상을 쿵 내리쳤습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감히 내 아내와 내 딸을 모욕해? 회장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김도식이 다니는 대한산업, 저희 그룹의 2차 하청업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혁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군. 아주 완벽해. 상견례로부터 정확히 사흘 후 김도식은 늘 그랬듯 의기양양하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은 공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보자마자 뒷말을 속삭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비서가 평소와 달리 잔뜩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이 책상 너머에서 지옥의 사자 같은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사장이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사장님, 이게 갑자기 무슨... 대한그룹에서 바로 어제 연락이 왔어. 우리와의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 사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전 아무 잘못도. 김도식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따지지 마. 대한그룹이 우리 회사 생명줄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순 없지. 당장 짐 싸서 꺼져. 15년간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던 김도식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식 고객님, 대출금 전액 일시 상환 요청이 들어와 연락드렸습니다. 네,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24시간 내로 상환하지 않으시면 자택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도식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고 연이어 신용카드 정지를 알리는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유진은 고급 요가원에서 우아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회원들의 수군거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 저 여자 남편 회사에서 잘렸다며? 그렇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다. 그 말이 김유진의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제 얘기하신 거 아니죠? 제 남편 멀쩡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마세요. 회원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정말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우리 남편이 유진 씨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오늘 오전에 잘렸다고 하던데. 김유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발신인이 없는 커다란 택배 상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수십 장의 사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김도식이 젊고 아리따운 여자와 호텔에 드나들고 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등 온갖 역겨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유진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 호텔 결제 영수증, 심지어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임신 석 달. 김수진. 27. 김유진이 종이를 구겨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도식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김유진이 사진들을 김도식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천하의 바람둥이야. 여보, 이걸 어떻게 해? 이 여자가 누구냐고. 뱃속에 있는 애는 또 뭐고. 김유진이 임신 확인서로 김도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 좀. 진정?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는 소리가 나와? 김유진의 비명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나를 완벽하게 속였어. 이 악마 같은 인간.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도 잘렸다며? 김도식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답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대출금 내일까지 못 갚으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간대. 뭐라고? 김유진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에 김유진이 헝클어진 머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선우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선우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아버지는 바람나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엄마, 그리고 하윤이 어머님께 사과해요. 하윤이 얼굴을 못 보겠어요. 선우야, 엄마가 뭘 그렇게 해.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윤이 어머님께 남편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비웃으시더니 지금 우리 집이 딱 그 꼴이 났네요. 아들의 분노에 찬 외침에 김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서은수에게 뱉었던 독설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쪽팔려서 하윤이 볼 낯이 없어요. 당분간 저 찾지 마세요. 선우가 문을 쾅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김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문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김유진은 바닥에 무너져 내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 달 후 김유진은 해가 들지 않는 음습한 달동네 쪽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이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였습니다. 은수, 그 아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김유진이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디디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5시 김유진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생기 없이 퀭한 눈, 낡아 빠진 점퍼 차림은 영락없는 빈민의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주간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하며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줌마, 어제 손님들이 또 항의했어요. 계산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요? 정신 좀 차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일이 서툴러서. 김유진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아줌마.
이 소주 한 병에 왜 이렇게 비싸? 손님 정가입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바가지를 씌워. 취객이 김유진의 얼굴에 거친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습니다. 순간 40년 전 교실에서 서은수에게 했던 자신의 악행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은수에게 이보다 더한 짓을 했지. 김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김유진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과거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서은수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김유진은 삼각김밥을 든 채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선우가 수소문 끝에 쪽방촌으로 김유진을 찾아왔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엄마의 비참한 모습에 선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선우가 김유진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야,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김유진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하윤이가 우리 가족 이렇게 된 거 다 알고도 결혼 포기 못한대요. 선우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더 걱정했어요. 정말이니? 하윤이가 그랬어요. 선우 어머님도 분명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실 거라고. 자기가 더 잘해드리고 싶다고요. 선우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순간 김유진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40년 전에 김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김유진은 선우와 헤어진 뒤 터벅터벅 쪽방촌 계단을 올랐습니다. 좁은 방 안에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문이 닫히며 어두운 고요가 감쌌습니다. 낡은 매트 위에 몸을 던지듯 앉은 김유진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건 후회와 자책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소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남을 밟고 모욕하고 그게 결국 내 아들의 삶을 무너뜨렸구나. 선우가 전해준 하윤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김유진의 얼어붙은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도리어 김유진이 외면하고 무너뜨린 사람은 끝내 자신을 용서하려 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김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의자를 한쪽에 치우고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부터 해야 해. 은수를 찾아가야 해. 내가 무너뜨린 건 내 인생만이 아니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아 가만히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시 만나면 꼭 말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순간 김유진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번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결심의 증표였습니다. 며칠 후 김유진은 남은 용기를 전부 끌어모아 서은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대문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행색을 보며 1시간이 넘도록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사죄해야 해. 죽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 해. 김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은수가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김유진의 모습에 서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아, 은수야. 김유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40년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정말 미안하다. 김유진이 오열하며 서은수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일어나. 서은수가 깜짝 놀라 김유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니잖니. 우선 들어와서 차 한잔해. 김유진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되니? 그럼 들어와. 서은수가 김유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부러웠어. 김유진이 고개를 숙인 채 고백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당당하고 공부도 잘했던 너한테 왠지 모를 질투심이 났었나 봐. 나 40년 동안 널 많이 원망했어. 서은수가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시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혹시 은수야,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나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다. 김유진이 간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다 지나간 일인걸. 서은수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유진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김유진이 하윤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하윤이 김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한 가족이잖아요. 김유진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서은수의 부탁으로 남편 이정혁 역시 김유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혁이 김유진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그룹 계열사 식당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 최고급 호텔의 결혼식장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하윤과 선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은수는 우아한 연보라색 한복을, 김유진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제 진짜 사돈이야. 과거는 다 잊자. 앞으로만 보고 가자. 서은수가 김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마침내 식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혁이 하윤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단상 앞에서 기다리던 선우는 눈부신 하윤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로연에서 이정혁이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우라는 든든한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정혁은 서은수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을 함께 해준 나의 아내 서은수 씨에게 이 영광을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벽해졌습니다. 서은수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은수와 김유진은 나란히 앉아 행복에 겨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다.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정말 다툼 없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의 마지막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은수와 이정혁, 하윤과 선우, 그리고 김유진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의 악영과 상처가 마침내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부와 명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은수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